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지난주 후반 미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금주 국내 증시도 그 훈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중간에 CPI라든지 총선까지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다소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앞으로의 전략도 좀 짜봐야겠습니다.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에 그 고용 지표만 봤을 때는 이거 또 금리 인하 후퇴 때문에 그렇죠. 주가 목요일 날 급락했는데 또 반등이 또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네. 했는데 일어나고 보니까 또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미국 시장이 지금 3월 고용 그 결과에도 좀 투심이 살아난 것 같습니다. 어디에 또 집중을 했을까요? 미증시가. 일단 전날 많이 좀 빠진 그 선반영된 측면이 분명히 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일단 비농업 취업자 주수는 분명히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당 평균 임금은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네. 예상보다는. 그래서 그 측면을 좀 밸런스하게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비농업 취업자 수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전날의 코멘트도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진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봤습니다만 추세 자체는 내려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시나리오는 그냥 시나리오일 뿐이다라고 보면서 애써서 시간당 평균 임금이 올라가지 않은 측면을 보면서 얼마 전에 4월 3일인가요? 그 파월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한 그 문구, 그러니까 인구가 늘고 이민이죠. 이민자가 좀 유입이 많이 됐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앵커님하고 몇 번 말씀 나눈 건데 그쵸.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결국은 약간 이게 골디락스의 진짜 보여주는 패턴이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강조하는 의견이 좀 있다 보니 전일 이미 빠진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 반등한 것 같아요. 제가 평가하기는요. 그렇게 전일 빠지고 그다음에 그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골디락스를 해가지고 반등한 건 그나마 다행인데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전일의 하락 한 3% 넘는 하락을 한 3분의 1 정도만 돌려놔서 이게 약간 좀 살얼음판 비슷한 느낌이. 추세복귀로 보기에는. 네, 그렇죠. 한국도 이제 삼성전자가 힘을 실적을 발휘하고도 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미국 빠진 거 오른 거 반등한 거만큼 오르지 못하면은 한국은 주초반 월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국 정도의 반등 이상은 해줘야지 의미가 있는데 조금 까리까리해서 그나마 반등한 건 다행인데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해석하기에 따라 갖고 단기적으로는 CPI까지 보자는 심리가 우세하면은 그러면 이제 치고 나가기에는 조금 어렵고 기다려보자 이런 심리가 좀 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미국도 이제 목요일만 놓고 보면 장대 음봉이라서 그러니까요. 추세가 확 꺾인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래도 약간 돌려놨습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물가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는 또 총선에 영향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사실 총선에 따르는 영향보다는 미국의 물가가 엄청 이번 주에 더 중요한 지표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미국 물가 상황은 또 어떻게 보고 있어요? 미국이 이제 CPI가 이제 나오는데 CPI는 유가가 연관이 돼 있고 주거 비용이 워낙 많이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이번에 그 3.5, 3.7% 헤드라인하고 근원이 예상되는데 우리 선거 끝나고 집에 와 선거 결과 볼 때 밤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요일 아침 있는데 이건 낙관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거 좀 걱정이고 11일 날인가요? 오히려 PPI까지 봐야 된다는 심정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10일인지 11일인지 그때 네. 22 있어요. 22 22 그 정책 금리 통화 정책. 예, 통화 정책. 금리는 동결할 거예요. 근데 이제 금리 6월 달 인하 가능성을 언급을 하게 되면은 요게 CPI, PPI 나온 걸 맞물려 있어 갖고 CPI, PPI 자체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해석도 있습니다만 이 시비가 어떻게 그 하느냐에 따라서 달러가 강세가 될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달러가 강세되면 이게 두 개가 나쁘게 반응하면 한번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반면에 이 시비가 금리 인하라는 걸 내올 걸 알기 때문에 또 코멘트적으로 미국에서 긍정적으로 나오면은 그것도 희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단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목요일 오전까지는 유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방향성 자체가. 그렇죠. 네. 기업 밸류나 이런 거는 미리 조정받은 측면이 있으니 그렇죠. 결과에 따라서는 충격은 오히려 약간은 감쇄되고 시작하는 것 같은데 요거 22하고 CPI는 지난주 우리 이런 지표의 변동성을 봤을 때는 아까 어루도 말씀드렸는데
섣불리 판단해서 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오늘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한 것이 반도체가 미국보다 아웃퍼폼 하느냐가 내일까지 결정을 지을 것 같아요. 뭐 아까 12 말씀 주셨는데 이제 11일로 예정이 되어 11일이군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목요일까지 네, 맞습니다. 그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국내 증시는 지난주 후반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디램이나 메모리 가격 쪽에 업황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고 공교롭게도 주 중반에 우리나라는 이제 내일 모레 총선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매크로로 보면은 물가 지표라든지 ECB 정책도 봐야 되고 내부적으로 총선까지 봐야 되니까 시중의 이 유동성들이 좀 뭐랄까 대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현금화 시켜놓자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근데 이 이후의 시장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잖아요. 뭐 월, 화요일은 좀 대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후에 결국 갈 때는 또 반도체 아니겠느냐. 네네. 아니면 또 이제 공교롭게도 실적 시즌이니까 어떤 업종으로 갈지에 대한 네. 고민이 많은데 일단 반도체가 뭐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나요? 근데 그거는 네, 거의 뭐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주춤하거나 빠지더라도 설사 목요일 아침에 좀 빠지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반도체가 주력 섹터 중에 하나가 차지하고 그러겠죠. 기업 밸류압이라든지 뭐 전력 전선도 반도체 한 부분인데 이런 반도체 또는 AI 기업 밸류압에서 은행 자동차 지주 중에서 이런 것들이 움직여야 되고요. 이런 주도 세력이 못 움직이면은 장은 2,700 이하 가능성이 있는 거고 2,700 후반으로 가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이게 움직이느냐. 중요한 거죠. 뭐 요즘에 뭐 유리 기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약간 테마성 있는 것도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면서 그 유리 테마 기반이 지속성이 있는 거지 혼자서 계속 뭐 1주, 2주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반도체 전력, 기업별 이렇게 세 가지 주도고요. 다크호스는 장을 2,700 후반으로 가느냐 이거는 아까 그 CPI, PPI가 안정화돼서 아 이것까지는 괜찮네. 5월 1일 날 FOMC 미팅까지는 기다려서 6월인지 7월인지 비관적으로 생각할 거고 기다려봐 몇 주 이런 공감대가 돼야지 주도세로 다음에 다크호스가 브라이트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다크가 브라이트하게 올라올 수 있는 건 조선주, 중국 엑스포저, 헬스케어, 미용기기인데 각각의 테마도 있고 실적도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한 것이 5월 1일까지 기다려봐. 금리 인하가 6월 7일에 없어진 게 아니야. 라는 심리가 10일 전으로 다시 한번 이제 경고해져야지 주도 플러스 다크호스가 들어가거든요. 그 판단을 월요일, 화요일 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주도 섹터인 이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 전력 쪽이 뭐 교체 수요뿐만 아니라 네네, 전체적인 그렇죠. 정책적인 방향성, 미국의 또 성장에 의해서 전력 쪽은 매출이 늘어나니까 전력 쪽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이미 좀 선조정을 받았던 부분들 이렇게 좀 집중을 하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 교집합으로는 또 반도체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네네. 미국의 성장 그리고 국내의 어떤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반도체인데 최근에 뉴스들이 여러 개 많습니다만 이 대만 지진 영향을 좀 네네.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저도 이제 먼저 좀 답변을 보니까 시나리오별로 네네.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네. 저도 이제 뉴스를 보니까 70% 정도는 좀 복구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 반도체 공장의 특성상 조금의 흔들림과 조금의 멈춤만 있어도 상당히 오랜 네. 시간이 걸릴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네.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우리가 수혜가 없지 않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까요? 뭐 시나리오는 뭐 TSMC하고 마이크론이 공장이 있기 때문에 네. TSMC, 마이크론이 둘 다 망가졌느냐, 둘 다 괜찮으냐, 어느 한쪽이 좋냐 않느냐, 또는 뭐가 됐든 간에 이게 장기화되느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시간적인 부분 그리고 그렇죠. TSMC와 마이크론. 마이크론 공장의 피해 유무. 그렇죠. PA 정도. 네. 근데 일단은 시나리오 2, 3는 제외해놓읍시다. 왜 2, 3라는 거는 TSMC하고 마이크론 공장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피해가 있거나 없거나 그러면 뭐 이게 교차돼서 될 가능성은 사실상 크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시나리오 2, 3 가능성보다는 결국 1하고 4고요. 1하고 4, 첫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건데 네 번째 이게 장기화되면요. 중간에 한다고는 다 잡음이 되고 결국은 안 좋아요. 왜냐면 둘 다 장기화가 되면은
우리가 수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세트가 못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도 납품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네. 장기화된다는 거는 이제 결국은 부메랑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거니까 시나리오는 바람직하지 않고 하지만 시나리오 가능성도 뭐 1, 20%가 없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70%, 80% 복구했다 하지 뭐 나머지 1, 20%가 얼마나 크리티컬한 부분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럼 크리티컬한 거 알지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럼 마이크론하고 TSMC가 업데이트 해주는 거 말고는 믿을 게 없어요. 근데 마이크론 TSMC가 자기네가 피가 크면 클수록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스페큘레이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완전히 복구 끝났다라는 게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시나리오 1에 근접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마이크론하고 TSMC가 중간에 영향이 있다면 그러면 그걸 어디서 판단하느냐? 마이크론하고 TSMC가 실적 발표되기 전까지는 주가를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뭐 스팟 가격의 변화도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요? 네, 스팟 가격을. 왜 마이크론도 자기네 공장에 가격을 내고할 때 높일 수도 있는 거를 5%가 아니고 7% 요구할 수도 있고 10%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의 내고를 잠깐 멈췄다는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웨이팅 모드죠. 가격이 내고가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면서 걔네의 주가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의 시나리오에 피해가 복구가 됐더라도 100%가 된 게 아니면은 영향을 미치는 게 나올 거다. 주가나 반도체 가격 내고로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나쁜 효과는 아니고요. 특히 삼성이나 마이크론한테 나쁜 효과 아니죠. 근데 하이닉스한테는 약간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는 하이닉스는 HBM을 만드는데 네. HBM 많이 만들잖아요. 네. 근데 TSMC가 만드는 공장에서 GPU를 생산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있다면은 짝꿍이 되는 HBM을 바로 슈팅을 할 필요가 없거나 기다려야 되거든요. 물론 이 장기화되지 않으면 HBM도 결국은 슈팅이 됩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HBM이 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기 모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가들이 그거를 안 좋게 볼 수 있어요. 삼성이나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그게 HBM이 그렇게 각광받고 많이 생산하지 아직 않은 상태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일반 D램에 대한 가격 올라가는 게 수혜가 받을 수 있는 측면에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좀 복잡한 말씀드리는 거는 네. 단기적으로 이게 영향이 미칠 때는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장기화되면은 뭐 의미가 없는 거라서 삼성과 마이크론은 마이너스 효과 있는 것만은 아닐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이닉스는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자,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로 연결되는 그 고리에서. 제품을 만드는 상황에서 TSMC가 사실 GPU로 못 만들게 되면 HBM 얹어서 엔비디아에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안 되니까 빠진다. 근데 그래도 다행히 지난주 후반에 보니까 엔비디아가 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TSMC의 문제가 만약 발생한다면 엔비디아 주가를 잘 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변동성이 생기면 SK 하이닉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는 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이 대만 지진과 관련해서 여러 루트로 이제 투자자들이 고민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그 메모리 가격 스팟 최근에 안 그래도 이 바이어들 빅테크나 이제 어떤 그 바이어들이 이 메모리 가격이 지난해만 하더라도 좀 더 하락할 거로 봤는데 HBM으로 인해서 이 공급이 줄어드니까 레거시도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 이슈 때문에 조금 더 싼 가격에 살려고 좀 재고 재축적의 이슈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은 주가를 좀 올리는 요인이 할 수도 아닐까요? 있어요. 근데 그 눈에 보이면 그때 올라갈 거예요. 아, 그때 올라간다. 그때 올라. 그래서 주식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을 확 애매하게 이렇게 처리하기도 애매한 거죠. 왜 네. 가격 내고가 어차피 이런 사건이 없더라도 가격 내고 결과가 4월달 하반기에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미뤄지거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시점에서 4월 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컨퍼런스 콜이 있다 보니까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3주 동안에 엄청난 스페큘레이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당장 공급이 줄어들 수 있는 리스크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파운드리도 좀 하고 있고 그동안 좀 뒤처졌었던 삼성전자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좀 있어요. 시나리오로 보면 네네. 오히려 SK 하이닉스보다는 좀 유리한 네. 아이런드 HPM을 지금 막 공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런 4월 넘어가는 5월도 넘어갈 때는 하이닉스보다 삼성하고 마이크론이 조금 그런 측면에서 주가적인 측면에서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아마도 생각인 이번 거죠. 주에 지난주 후반에 삼성전자의 그 실적 가이던스가 있기 때문에 국내사뿐만 아니라 외사에서도 엄청난 레포트가 나올 텐데 이 레포트에 아마 또 이 그 대만의 지진 영향까지 있으면서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목표가 상향 러시가 이번 주에 상당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반응들
그래서 이 대만 지진에 대한 부분들은 장기화되면 오히려 안 좋다. 네, 한 3개월 이상 되면은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부메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반도체한테는 나쁜 뉴스는 아니었다. 삼성전자의 지난주 후반의 변동성을 조금 더 불식시킬 수 있는 네네. 그런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외로 이 참 전기차 시장에 대한 뉴스를 좀 안 다룰 수가 없는 게 이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네네. 보니까요. 지난주 후반에 테슬라, 뭐 지난주 후반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상당히 계속 변동성이 심합니다. 테슬라가 이제 뭐 8월에는 로보택시를 공개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저가 전기차 전략을 좀 폐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러게요. 이 테슬라의 움직임을 보는 이유는 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쪽이나 이런 쪽도 우리나라가 이 국내 기업들이 많이 이제 빠져서 네네. 반등을 하다 보니까 네네. 시장의 하나의 어떤 상승을 아니면 하방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이 테슬라의 움직임이 로보택시까지 내지는 네네. 배터리의 움직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네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제 느낌에는요. 테슬라의 이 추세, 로보택시 포함해서 발표한 것까지 포함해서 한국의 2차 전지 주가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긍정적인 영향을 줬으면 좋겠는데요. 개인적으로도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추가적인 악재는 물론 아니죠. 근데 보시면은 이게 금요일 날 테슬라 주가가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3%로 끝났고요. 장외에서 다시 플러스 3이 돼서 결국은요. 목요일 종가하고 똑같아서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근데 로이터가 보고하기로는 일단 저가 25,000불짜리 그 계획 모델 2 계획을 폐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로이터가 뭐라 얘기했냐면 로보택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직후에 머스크가 뭐라 하냐면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폐기하는 거 저가 정책 그거 폐기한 거 없다는 얘기를 거짓말에 얘기했을 것 같은데 정확히는 그냥 라이라고 하고 로이터가 얘기한 게 라이라 했어요. 정확히 뭐가 라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장 끝날 때인가 발표하기를 끝나고 나서 발표하기를 로보택시를 8월 8일 날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 그러면 로보택시를 하겠다는 계획은 있었다는 걸 아는데 첫 번째 이게 얼마나 믿음직할까요? 로보택시 얘기한 게 2016년도에 얘기했고 19년도에 얘기했는데요. 다 거짓말이 된 게 자기가 거짓말이 된 거예요.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거죠. 8월 8일은 올해 8월 8일인가요? 연도를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네요. 내년도 8월 8일인가요? 그리고 로보택시는요, 이 FSD하고 또 다릅니다. FSD는 지금 2.5 레벨이라고 뭐 하는데 로보택시를 하려면요, 레벨 4 이상 5 근처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뢰도 측면에서 보고요. 4월 23일 날 실적 발표되는데 4월 23일 날 저번에 인도량 말고 마진이 얼마 나오는 게 나잖아요. 그렇죠. 엊그저께는 또 가격을 또 내추게 됐습니다. 재고가 많으니까 또 가격을 낮추거든요. 지금 당장에 이게 큰일이기 때문에 로보택시 그거는 잊어버리고 4월 23일 날 실적 나올 때까지 차분히 지켜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테슬라는 아까 뭐 8월 8일은 맞는데 그게 24년일지 25년일지 모른다라는 거 또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